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4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9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신미월, 기후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기토일간이 미월이라고 하는 때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토일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환경, 어느 배경에서 태어났느냐, 그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과 오행.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글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 라고 해서 기토는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기토라고 하는 것 되게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 밭전자에다가 뭐 동산 원자를 써서 뭐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봤던 그런 사과를나 배 같은 거 이렇게 심어서 키웠던 그러니까 과수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웬만한 뭐 논밭이라든가 뭐 텃밭, 그 다음에 조금 더 작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화분 같은 것에다 이렇게 씨앗을 심어서 뭐 여러 가지 화초 같은 것도 키우죠. 요즘은 뭐 다육식물이라고 해서 그런 거 뭐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꼭 뭐라 해서 선인장 같은 그런 건데 선인장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다육식물 같은 거 이렇게 심는 그런 화분 같은 거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흙 같은 것을 다 기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토 같은 경우는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전원토가 아니라 고항토라고 하죠.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넓고 높은 개념.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후중이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태백산맥을 우리가 손으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뭐 삽이라든가 포크레인 같은 걸로 옮기더라도 태백산맥을 옮기려면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자, 하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크고 넓은 그런 개념의 토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작고 비습하다 그래서 비습하다. 비습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라고 하는 것은 낮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촉촉하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였죠. 건토이면서 높은 산, 넓은 그런 어떤 평원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에 비해서 낮습니다. 낮으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비옥한 아주 작은 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무지막지하게 간목 가지고 소토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소토한다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물론 나무를 심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삽이나 포크레인 같은 걸로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갈고 그다음에 물을 대고 뭐 변호사 칠 때나 모내기 하기 위해서 노타리 같은 것도 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땅을 갈아서 엎는 것도 소토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토 같은 경우 쟁기 가지고 소토할 정도의 그 정도의 무지막지하게 많은 양의 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화분 안에 있는 흙이기 때문에 물을 적절하게 잘 주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따뜻하게 비춰주는 가운데 거기다 뭐 화초를 심는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씨앗을 심게 되면 그 씨앗이 발화가 돼 가지고 아름다운 꽃이라든가 그리고 필요한 어떤 작물 같은 것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흙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이라고 하죠. 사오미 남방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북쪽이라고 하는 방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을 뜻하고요.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뜻하면서 목이 왕한 계절, 즉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은 서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쪽은 금을 주관하면서 계절은 가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북쪽 해자축이 되겠죠. 해자축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위는 북쪽에 해당이 되고, 주관하는 신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수가 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매우 추우면서 또 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절은 겨울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에 해당이 되죠.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이면서 주관하는 오행은 뭐예요? 화가 굉장히 왕한 때 해당이 되고요. 사오미월은 통틀어서 어떻게 돼요?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우 뜨겁고 고온하면서 매우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오미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면서 또 특히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여름에서 신유술 금왕절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해당이 되는 때가 바로 또 이 미월이 되겠죠. 미월은 환절기, 즉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월은 또 토왕절이죠. 화도 왕하지만 토왕절입니다. 그래서 진, 술, 축, 미월이 다 토가 왕하면서 진술, 축, 미월은 다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자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돼요? 끝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에 해당이 되고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이 되면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름의 끝이면서 가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화도 세력이 없지 않지만은,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토가 왕하다,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데, 그 토의 습성은 과연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름, 즉 사오미 남방의 여름, 즉 화가 왕할 때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 미월의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습기가 있을까요? 습기가 없을까요? 당연히 습기가 없을 것이고요. 차가운 땅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뜨거운 땅이죠. 그래서 미월의 토라고 하는 것은 화염토조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염토조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화가 불탄다라고 하는 뜻이죠. 매우 뜨겁게 화가 불타오르면 거기에 있는 땅이라든가 주변 것들은 어떻게 돼요? 바싹바싹 마르면서 매우 뜨거워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늘에 있는 여름에 태양이 이글이글 아주 굉장히 뜨겁게 장렬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만물은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습기가 다 증발돼서 날아갈 것이고요. 퍼석퍼석한 매우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토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지장간이 정을기라고 해서 정화, 을목기토를 가지고 있는데, 화를 품고 있는 그런 흙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미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건조하면서 뜨거운 흙, 즉 쉽게 말하면 사하라 사막 같은 데 있는 뜨거운 모래와 같은 흙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미월에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할 때 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토 일간 자체는 굉장히 일간이 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근데 왕한 기토가 상황은 어떠냐면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한여름에 텃밭이라든가 우리가 거기다 오이도 심어 놓고요, 그 다음에 가지도 심어 놓고 여러 가지 뭐 먹고 싶은 거 다 심어 놓을 수도 있죠. 삼회, 수박. 근데 그 여건이 어떠냐면, 하늘에서 너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까 어떻게 돼요? 바싹바싹 말라서 가물어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 기토,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는 텃밭이라든가 논밭은 많이 있는데 너무 가물어서 작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어느 오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4, 5, 미월에 태어났을 때 어느 오행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이 있어야지만 나무는 시들어 있는 나무나 풀 같은 것이 물이 있어야지만 생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정화는 어떻게 돼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수가 있어야지만 뜨거운 화를 절제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기토는 어떻습니까? 4, 5 미월에 태어났을 때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마른 흙, 즉
불모지, 황모지가 되는 것이고요. 경신금이 사오멸, 화토가 왕할 때 태어났는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경금, 신금이 화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자신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겠고요. 임계수가 사오미월 같은 때 태어나게 되면 임계수가 사오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 태지 이럴 때 매우 약할 때 태어난 것이죠. 쉬운 말로 물은 조금 있는데 매우 뜨거운 햇볕이 내려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죠. 작년, 재작년 같은 때 보면 소양강 댐이 가뭄이 들어서 너무 뜨거우니까 강바닥에 훤히 드러날 정도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무는 때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부터 일부 어느 지역에서는 기온이 벌써 35도, 36도까지 올라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일요일 때 제가 토요일 날인가요? 머리를 깎고 밖에 나갔었는데 와 10분도 못 걸었는데 땀이 주룩주룩주룩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4, 5미월은 그만큼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뜨거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어떤 오행이 4월, 5월, 미월 지금은 이제 미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미월에 어떤 오행이 태어나더라도 이 사주의 배합은 어떻게 짜여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주의 격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지만 사주의 중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처음 공부할 때는 이제 뭐 처음엔 외워야죠. 뭐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슨 격이고 뭐가 필요하고 저거는 인성이고 재성이고 뭐 이렇게 외우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보면은 이게 감으로서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처음에 운전을 배우잖아요. 운전을 배울 때는 처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뭐 기아 넣는 것이고 이쪽 발에 있는 것은 엑셀과 뭐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고 이쪽은 클러치. 요즘은 다 오토기 때문에 클러치는 없겠지만 처음에 이런 걸 다 의식을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뭐 몇 바퀴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내가 머릿속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벌써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죠? 명리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식신, 상관, 지장간도 뭐 여기, 중기, 봉기가 있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외우다가 또 어느 정도 이게 체화되다 보면은 그냥 한눈에 딱 보면 이거는 이렇게 짜여져야지만은 중화를 이룰 수 있겠구나. 이 사주를 딱 보면 이 사주가 이때 참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게 언뜻 이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명리의 세계에 명리의 넓은 바다에 진정을 한번 빠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뜨거운 때에 해당이 되고 건조하기 때문에 특히 밭에 내가 밭이 있다, 내가 화분에 화초를 키운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수가 있다 하더라도 미월은 수가 포태법으로 절지, 태지,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 그래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라고 해서 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 금이 수를 생해 주게 되겠고요. 유금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지지로 뭐 신금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있어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신금도 수를 능히 생할 수가 있겠죠. 위치야 뭐 상관없겠지만 뭐 천간으로 신금 같은 것이 투출해도 뭐 이것도 좋은 국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기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식신 내지는 상관이 있어서 상관생제죠. 상관생제 내지는 식신생지가 되면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중화시키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기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굳이 이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격국을 놓고 보자면 뭐 걸록격으로 놓고 보시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걸록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걸록격이라고 보게 되는데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때가 다 토가 왕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기토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다 일간이 월령이 가장 토가 왕할 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걸록격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걸록격이 아니라 기토가 미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비견이라고 해서 이거를 비견격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비견격이라든가 아니면 겁제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격곡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팔정격에다가 더하기 양인격, 그다음에 걸로격을 합하면 십정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인격이 되게 보면 겁제격을 양인격이라고 별도로 피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견격을 걸로격이라고 합니다. 십정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관성, 정관격, 편관격, 인성, 정인격, 편인격, 식상, 식신격, 상관격, 그 다음에 재성, 정제격, 편제격, 그 다음에 비견겁제, 걸로격, 양인격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십정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십정격은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뭐 연간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원한적인 어떤 걸로격으로 놓고 보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신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신왕한 사주고요. 원래 일간이 신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관을 임의로 취용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하게 되면 관성으로서 왕한 일간을 어떻게 돼요? 억제해야 한다. 이것이 억부용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것은 억제해주고요. 약한 것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또 뭐 기토까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왕합니다. 그래서 물론 을목이라든가 간목 같은 관살로서 억부를 해줘야 되는데 기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무토처럼 이렇게 후중한 토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갑을목으로 소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용도는 크게 없고요. 화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분 안에 여러분들 장미라든가 각자 좋아하는 화초를 하나씩 이렇게 심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미월 뜨겁고 건조한 때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돼요? 물을 먼저 잘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물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해월은 아니 미월에 태어나서 연지의 해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개수라고 하는 것이나 자수라고 하는 것이나 이것이 특히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투출했을 때 용도가 더 커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지에 있는 것 용도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지 이렇게 해수가 있다라고 하면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도 충분히 기토를 어떻게 돼요? 촉촉하게 윤택하게 해서 기토에서 뭐 여러 가지 화초 작물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화토는 강하지만은 수는 양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금이 있다라고 해서 수를 생해주게 되면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에서 매우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진이 기후 일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월간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토가 왕한 기토가 어떻게 돼요? 그냥 식신을 본 것밖에 안 되죠. 쉬운 말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름에 논밭에 이 신금이 물론 주옥, 보석, 반지 이런 걸로도 놓고 볼 수 있겠지만은 쉬운 말로 논밭에 주옥, 반지가 있을 이유는 없겠고요. 거기에 뭐예요? 자갈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자갈. 그냥 쉬운 말로 자갈밭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자갈밭이 아니라 이렇게 해수 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텃밭이라든가 과수원 옆에 관정 있잖아요. 관정. 그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관정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지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지에 있는 물을 갖다가 끌어다가 기토 텃밭에서 물을 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임수나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를 끌어들여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해수를 쓰는 것과 즉 임수를 쓰는 것과 개수를 쓰는 것은 그 용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다라고 해서 우로수 아시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우로수라고 하죠. 그래서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사오 미월에 태어나서 개수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고 같고요. 기토가 사오 미월에 임수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강이나 호수 같은 데서 물을 떠다가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개수가 있는 것이 더 좋겠고요. 개수가 없으면 부득이 임수를 쓸 수는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은 개수보다 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부화기를 얻는데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쉽게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는 좀 공력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토 일간이 미호를 태어나서 기토 투출돼서 일간이 왕하고요. 식신까지 봤습니다. 식신이 만약에 이 유금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신금이 뿌리가 굉장히 약했을 텐데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식신 신금도 세력이 있겠고요. 이 금은 다시 수를 생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식신생재다. 식신생재 격이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십정격이라든가 이렇게 단편적인 원령을 기준으로 일간과 대조해서 이렇게 단순한 십정격을 논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식신생재다, 상관생재다 내지는 뭐 살인상생이다 아니면 살중신경이다 이러한 큰 틀을 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오히려 더 중요한 틀이 되겠습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과 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거죠. 그냥 십정격, 뭐 정관격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격을 보는 거고요. 사주 전반의 큰 흐름을 보는 것은 어떻게 돼요? 국을 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격국을 명확하게 보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격국이 명확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용신이 명확할 수 있다. 사주의 격과 용이, 격국과 용신이 뚜렷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와만큼 뚜렷합니다. 격국이 희미하고요. 용신도 희미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삶에 살아가는 것도 어떤 목적 의식이라든가 어떤 것을 내가 꼭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희미하다는 얘기죠. 정관격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떤 정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 투철한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바르고 올바르고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해코지 같은 거 안 하고 어떠한 직무라든가 일을 맡겼을 때 정관격들 어떻습니까? 성격들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죠. 반듯반듯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공직을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조직에서도 어떤 책임을 맡을 때는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정관격인 사람들이 흐트러진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감찰 같은 거 있죠.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저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이런 거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다 판사 같은 거 하면 명확하게 그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용신이 명확하고 운만 더 잘 가게 된다라고 하면 정관격들 되게 공직 내지는 권력과 내지는 정치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주의 격국 용신이 명확해야지만 그 사주는 좋은 사주고요. 이것이 약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용신이 어떻게 되면 충파당해서 깨져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해수를 보긴 했지만은 해수 하나 가지고는 굉장히 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원령에 있을 때가 힘이 가장 크고요. 원령 다음으로는 일지가 큰 것이고요. 그 다음 일지 다음엔 시지가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지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수가 있다 하더라도 원령에 있느냐 일지에 있느냐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느냐 연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회수라 하더라도 연지에 있을 때는 그 공력이 굉장히 좀 공력이 작다. 이거를 지지를 예를 들어서 한 100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원령 자체가 4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지가 그 파워 면에서 30%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돼요? 70%죠. 그 다음에 이 시지는 20% 정도 공력이 있다라고 보시고 연지는 한 10% 정도 공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것을 갖다가 금수를 똑같이 연지에 있는 해수와 뭐 예를 들어서 일지에 있는 해수 내지는 원령에 있는 해수가 똑같다라고 놓고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주를 볼 때 사주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지에 해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공력은 매우 작다. 그래서 수를 얻긴 얻었지만
어떻게 돼요? 충분한 수를 얻진 못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자수를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조금 더 내가 필요한 물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으면 뭐 식신생재, 상관생재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관성이 있을 때는 생재를 논하지 않습니다. 원래 재성보다는 옛날에 명리가 한참 발생하고 명리가 한참 유행했을 때는 재성보다는 관성을 중시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명예라든가 관직이라든가 어떻게 돼요? 그런 쪽에 더 중점이 있었고 어떻게 돼요? 공직에 나가면 당연히 재물은 따라오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지만 패러다임이 바뀜으로 인해서 요즘 세대는 어떻게 돼요? 관성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재성을 더 중시하게 되죠. 쉬운 말로 이런 것이죠. 대통령 할래 아니면 대기업 회장 할래라고 하면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그래도 대통령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재물을 중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대기업 회장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5년 지나면 대통령이 아니죠. 근데 대기업 총수는 어떻게 돼요? 종신직이죠. 물론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하고 외국 기업 문화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주식 회사잖아요. 그래서 뭐 그 주주총회에서 뭐 총수도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문화가 주식 회사인 문화이지만 그러한 문화가 돼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대기업 총수는 종신직이다 이렇게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대기업 총수가 더 파워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관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관성이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생재 이런 걸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성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시간에 이렇게 간목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일간 기토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갑기 합이 되죠. 갑기 합이 됩니다. 이것이 합해서 토가 되느냐? 토가 되지 않아요. 해서 토가 돼가지고 오히려 뭐예요? 갑기 합화격이라고 해서 합화격이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금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합해서 합화격이 되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탐합한다라고 그래요. 탐합. 그래서 제가 사주 볼 때 좀 안 좋게 보는 것이 뭐냐면 일간과 어떤 월간에 있는 것 내지는 시간에 있는 것이 서로 탐합하는 것 내지는 일지와 시지가 충하는 것은 좀 제가 사주를 볼 때 좀 이거는 좀 안 좋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혹여라도 출산태길 같은 거 할 때는 좀 이런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뭐 나름대로 내가 사주를 볼 때는 이런 것들도 뭐 괜찮던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자기 소신껏 이렇게 하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하는 것이 제 경험상 좋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을축시를 본다라고 하면 을축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일지에 있는 유금하고 시지에 있는 축토하고 유축 합하죠. 유축 축이 반합회구죠. 이거는 온전한 삼합은 아니고 글자 하나 사자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반합이라고 해서 합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이 왕해지잖아요. 그러면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일간도 왕하고 이거는 지지로 금국, 천간에 신금이 투출돼 가지고 이거는 식신도 왕합니다. 단 뭐예요? 칠살이 투출을 해가지고 일간을 극해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이런 사주가 어떻게 돼요? 미월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묘월 같은 때였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신왕한 사주가 아니라 이거는 극설교집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기토를 이렇게 파려고 하는 것을 이제 식신인 금이 이렇게 제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극설교집은 되지 않는다. 않는 사주가 되겠고요. 역시나 이제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기토를 윤토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토가 작물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병인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병인시가 되면 이거는
묘유충은 아니죠. 묘유충은 아니고 인유원진이라고 하는 건데,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잇목을 이렇게 엄청나게 뭐 깨트릴 정도로 이렇게 파극할 정도는 아니니까, 충이 아닌 이상은, 예, 원진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원진이 있으면은 뭐 호랑이하고 닭하고 서로 뭐 저쩌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약간 뭐 그런 흠은 있을지언정, 사주가 뭐 충이 돼서 깨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크게 뭐 저 같은 경우 신경 쓰지 않고요. 일단 인목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병화가 투출했습니다. 자, 미월에 사후 미월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병화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반이 어떻게 돼요? 더 조열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토일간이 화 왕절에 병화가 투출하는 것이 나쁘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자, 화초를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화초를 키운다. 장미도 키우고요.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귀중한 뭐 여러 가지 뭐 엄청난 비싼 화초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거를 키우는데 햇볕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식물을 어떻게 돼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라 하더라도 병화 자체는 장렬한 태양이 있어야지만 모든 나무라든가 식물 같은 것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양이 있어야지만 식물들도 태양빛을 받아서 에너지, 즉 어떤 양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랄 수 있죠. 단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왕절에 화가 투출해서 좋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예요? 수가 있어야지만 좋지.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거를 독양불장이라고 그러죠. 독양불장, 아니면 독양불생이라고 또 해요. 독양불생. 이건 뭔 뜻이냐면, 독양, 양만 있고 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작물도 자랄 수가 없다. 불생, 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불장, 길어지지 않는다. 즉 어떤 생명체가 살면 어떻게 돼요? 10년, 20년, 30년,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00년까지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양만 있고 장렬하는 태양만 있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죽죠. 뭐 고사해서 말라 죽고요. 뭐 그렇게 되면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톡 하고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만, 즉 화만 있고 수가 없으면 이거를 독양불장이라고 하고요. 수만 있고 화가 없는 것을 고음불생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들을 좀 잘 알고 나면은 나중에 사주를 보잖아요. 딱 이렇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어떻게 됩니까?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 독양불상일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도 여자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로 아기 낳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신장, 여자한테는 자궁 쪽에도 해당이 됩니다. 수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궁이 매우 약해요. 이런 분들은. 남자 같은 경우도 생식기 관련된 것이 다 수에 해당이 되는데, 수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장, 그 남자 같은 그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쪽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식물을 심었는데, 화초를 심었는데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씨가 다시 생겨서 그 씨를 다시 심으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씨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쭉정이가 생기겠죠. 쭉정이가. 그래서 이와 같으면 진짜로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아기가 낳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해서 수기가 부족한 사람들, 양마, 목화, 토가 좀 왕한 사람들은 아기를 가질 때는, 그래서 금수가 왕한 연도 있죠. 그런 때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때 하시면 좋고요. 뭐 부득이 제 아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과 나기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아무 때나, 물론 병원에서는 뭐 체질 검사하고 뭐 신체 검사 다 해서 가장 뭐 컨디션이 좋을 때 이렇게 한다지만,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건조한 사주들은 어떻게 돼요? 금수가 좀 세력이 발생하는 연도라든가 그 연도 안에서도 좀 월 자체가 어떻게 돼요? 금수가 있는 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주 전반 자체가 어떻게 돼요? 금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주가 너무 매우 얼게 되죠.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내려가고 언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연이라든가 월에서 화토, 목화토가, 토라고 하는 것은 잘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목화가 좀 배합을 이룰 때, 그럴 때 아기를 갖거나 그럴 때 시험관 아기 시술 같은 걸 하는 걸 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생슈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임신시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더 보죠. 뭐, 자,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신금이고요. 시간으로 어떻게 돼요?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2월에
고온 건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5월에 1음이 시생을 하고요. 미월 같은 경우는 2음이 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주 전반이 미월 기토 빼고 나면은 금수가 왕량해지면서 신금의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삼복생한으로 놓고 보는 것이 더 맞아요. 뭐냐면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있으면 이제 초복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초복, 중복, 말복은 굉장히 덥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더운 때도 이렇게 금수가 사주국세에서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기를 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월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금수가 많게 되면 이거는 삼복생활이 돼서 오히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조우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계유시가 돼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계유시보다는 임신시가 삼복생한테는 그런 우려가 더 크죠. 왜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보다 임수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물에 해당이 되죠. 양이 뭐 개수하고 임수하고는 이게 어떻게 돼요? 비교할 수가 없죠. 바닷물하고 우로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임신시도 계유시도 삼복생안으로 되는데, 임신시가 더 계유시보다는 더 좀 삼복생안이 되는 어떤 그것이 더 크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